요즘 날씨 왜 이럴까? 내일 날씨는 어떻게 될까요? 기상을 파헤쳐보는 시간. 맹소영의 날씨 이야기. 기상 분야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의상이 되게 화려하세요. 뭐 맞아요. 깃털을 입고 오셨어요? 이제 얼마 못 입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와. 근데 네. 오늘 춥잖아요. 예, 빠이빠이 해야 되니까. 근데 다음 주는 따뜻해질 텐데. 맞아요.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마지막이지 한번. 않을까 싶어서 야, 입고 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못 입어도 멋있어요. 생각보다 오늘 아직도 추위가 좀 남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추워요. 많이 추웠어요. 예. 네. 인정하시죠 오늘 네, 추운 거. 추운 거 맞습니다. 예, 감사해요. 아마 복합적일 거예요. 많은 분들이 빨리 봄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때문에도 더 추운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한파특보 경기 북부 그다음에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 제외하고 다 내려져 있고요. 그리고 충북과 경북 지역도 여전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 거는 이맘때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추위가 나타나고 있는 거는 맞기는 해요. 예. 오늘 어느 정도까지 기온 떨어졌나 한번 살펴봤더니 한파주의보 내려진 특히 강원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져 있고 지금 물론 이제 강풍특보 서쪽은 좀 해제되면서 동해안으로 좀 옮겨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바람이 부는 곳에서는 체감온도 끌어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도 파주 그러니까 경기 북부 지역 아까 한파특보 내려졌다고 했죠. 이들 지역은 뭐 영하 15.1도, 연천 뭐 영하 13.8도 이 지역들은 예. 진짜 추운 것 같아요. 여기는 거의 강원도 수준이야. 맞아요. 진짜 그렇죠. 추운 것 같아요. 예. 저는 연천은 좀 최근 들어서 자주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많이 추워요. 진짜 네. 강원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원도 영하 8.8도, 서울도 영하 6.3도. 그러니까 오늘 평년보다 좀 낮은 기온이고 언제 그럼 풀리냐. 예. 오늘 낮부터는 그러니까 원래 주말부터는 기온이 좀 오름세로 이렇게 방향은 바꾸기는 했어요. 네. 근데 네. 그래도 낮까지는 좀 평년 이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맘때 기온을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해라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값보다는 그러니까 정상 수준 안에서의 이제 기온이 어떻게 되냐. 오늘 낮에는 좀 그래도 추울 것 같고 그래도 한파특보는 오늘 빠르면은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서서히 좀 해제가 되면서 예. 내일부터는 그래도 조금 공기 느낌들이 좀 확확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지금 기억하는 거 지금 2월 마지막 주 주잖아요. 제가 지금 오늘 추워서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 목폴라라고 하는 이걸 입은 건 진짜 작년 이맘때 이런 거 안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추운 건 추운 거 맞는 맞아요. 것 같아요. 추워요. 예. 추워 맞아. 올겨울 추워요. 예. 그리고 이제 요즘에 라디오도 하니까 그 아침에 감싸야지. 그러니까. 맞아. 예, 우리 이른 아침이니까. 목을 이렇게 감싸주고 검은색이다 보니까 또 인물이 또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어깨도 넓죠. 알고 보니까 그죠. 아까 저 남성분들이 네. 검은색 네. 그 목폴라 입으면은 네. 나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아이, 도깨비의 세상에. 공유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아닌가? 또 그렇게까지 공유랑 또 너무했나? 같은 옷이면 생각이 근데 어떻게 이거 또 다음 주부터 못 입잖아 이거. 그래요. 아쉽다. 오늘 이번 주 저처럼 이렇게 털 마음껏 입고 다니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기온도 기온인데 지금 이제 건조한 것도 많이 문제입니다. 저희가 오늘 새벽 배송 뉴스에서도 산불 얘기도 했었는데 얼마나 건조한 거예요? 지금? 맞아요. 우리 이제 지금부터는 표정 관리를 좀 해야 돼요. 예. 지금 건조특보가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이맘때가 이렇게까지 확대가 될 정도로 발효가 됐나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지금 보면 습도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이제 수증기가 어느 정도 머물러 있는지에 대한 거인 건데 아침에 지금 습도당을 살펴보면 지금 시간으로는 딱 우리나라 서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70-80% 정도까지는 나와요. 예. 그럼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죠? 그거는 아침에 기온이 낮은 효과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기온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습도가 좀 높아져요. 그래서 아침에 안개도 많이 끼고 그런데 낮에 기온이 오르게 되면 이제 습도가 많이 떨어질 거거든요. 지금 더 많이 떨어졌구나. 강원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습도가 20%도 채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10개의 공기를 100으로 봤을 때 물방울 수가 2개도 안 된다. 그리고 또 강원 영동 지역뿐만이 아니라 울산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건조한 상황이 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통은 이제 습도라고 하는 것은 크게 3가지로 나눠요. 절대 습도, 상대 습도, 실효 습도인데 그러니까 절대 습도는 그냥 그거예요. 1kg의 공기 덩어리 안에 몇 그램의 수증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인 거예요. 근데 상대적인 거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온이 높으면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아침과 낮에 물방울 수가 똑같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변하는데 예. 우리가 보통은 라디오 뉴스 좀 잘 들으시면은 마지막에 한 2, 3초 정도 여분의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요. 네. 그럴 경우에 보통 아나운서들이 준비하는 게 지금 시간은 몇 시다. 우리 그렇죠. 지금 몇 윤다 도다. 아나운서가 맨날 하는 거예요. 몇 저도 습도 따라했는데 몇 쉽진 않아. 퍼센트다. 예. 근데 예전에 아는 후배는 그 시간을 습도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세워낸 친구도 있어요. 했습니다. 라고 길어서 시간 끌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럴 때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게 뭐 기온 아니면 습도 얘기를 할 때 그죠, 그죠. 근대 습도가 상대 습도인 거예요. 예. 근데 예. 기상청에서 이렇게 이제 건조특보 내려졌습니다라고 하는 기준은 이제 실효 습도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상대 습도가 적어도 3일 동안 이상 얼마나 누적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장기간에 그 건조함의 누적도의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이거로 인해서 목재와 같이 잘 탈 수 있는 물질들이 얼마나 건조도가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우리가 비 소식만 있으면 그럼 건조주의보 해제되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이거는 맞아요. 장시간의 누적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양이 많고 지속적으로 비가 내려주느냐에 따라서 해제가 되는 거지 잠깐 내리는 비로는 해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일이 넘게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조금씩 끊기기는 했어요. 예. 왜냐하면 눈 오면서. 근데 그쵸. 다시 또 내려지는 이유가 이게 해소가 안 돼요. 이렇게 악건성이신 분들 보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스트 가지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미스트 잠깐 뿌린다고 해서 안 되죠. 그 악건성이 해소가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처럼 잠깐에 내리는 비가 아니라 충분하게 적셔줘야 되는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번 주도 간간히 비나 눈 예보들은 있지만 양이 너무 적어서 예. 완전한 비를 좀 기대하는 아직 수치는 안 나왔거든요. 예. 근데 완전한 비 예보를 기대하는 거는 지금 중기예보상으로 봤을 때의 전국의 비 예보가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날 좀 흐려져요. 그리고 일요일과 월요일에 강원 영서 지역은 비 예보가 지금 없긴 한데 하여튼 남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비가 전국적으로 한 2, 3일 걸쳐서 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때 비가 어느 정도 오랫동안 지속된 건조특보를 조금은 해소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올해 건조한 상태가 예년에 비교해서 더 심한 거예요? 근데 물론 뭐 비단 이거를 올해가 많이 심한지를 보는 거는 좀 더 많은 자료들을 깊이 있게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기는 한데 네. 일반적인 이제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은 우리가 건조해가지고 산불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 시기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봄하고 가을이죠. 그런데 최근의 통계가 뭐냐면 점점 그 산불의 위험한 정도의 시기들이 연중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러니까 한 1월하고 2월 산불이 최근 들어서 겨울에 증가하고 있는 수치인 거예요. 예. 그럼 그 말은 즉 겨울의 건조함도 심해지고 있구나. 그리고 물론 이제 불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들은 건조하기만 한 것도 또 아니기도 해요. 또 불이 또 얼마나 불어주느냐에 따라서 그죠. 여러 가지. 바람. 그리고 그렇죠. 기온도 또 높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다 박자들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산불 입장에서 봤을 때 화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이제 최근 10년간은 2월부터 5월까지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봄철이 65.4%, 월별로는 3월에 가장 많이 불이 발생을 했어요. 예. 근데 그런 통계로 봤을 때 2월부터 벌써 오랜 기간, 그러니까 사실 12월 초부터 울산, 부산 이런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 건조주의보 내려졌다 해제됐다니까 사실 이때부터 누적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로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도 건조한 정도가 좀 많이 심해지고 있구나.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올겨울에도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눈이 한 번 오면 많이 오잖아요. 그 눈도 어쨌든 물이 언 건데 이렇게 눈이 한 번에 많이 와도 이 건조함이 해결이 안 됐다는 건 거죠? 많이 왔는데요. 올해. 그러니까. 맞아요.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눈 많이 왔잖아요,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눈구름이 산맥을 타고 많이 넘고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한파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파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 바다에서 만들어진 눈으로 형성된 폭설이 많이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절반 탁 나눴을 때 서쪽 지역에 좀 중심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더 서해안에 가까운 지역에 더 많이 내리는데 이번에 강한 한기가 바람을 타고 내륙 깊숙이 들어와서 조금 이례적으로 해기차의 눈인데도 불구하고 내륙 지역에 눈이 많이 내려 쌓였었어요. 예. 근데 여기 눈에 많이 내릴 때는 좀 불편하고 사건 사고도 있었지만 건조한 정도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좀 상대적으로 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건조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뭐 충남, 호남, 제주도, 경기 남부 이런 지역들 보면은
눈이 상당히 왔던 지역들이에요. 아, 근데 이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는 데는 눈이 상대적으로 적게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도 있었고. 하긴 부산에 이번에도 부산에 화재 산불 났었잖아요. 맞아요. 예, 최근에. 예. 음. 근데도 거기에는 아무래도 눈이 안 내리니까 더 컸겠네요. 그리고 또 눈 같은 경우에는 쌓이면 높이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근데 이걸 강설량이라고 해서 내린 눈을 녹여서 그리고 1년 동안 내리는 비하고 같이 합산해서 영강수량으로 합산을 했을 때 그런 쌓인 높이만큼에 대한 물의 양이 나오지는 않아요. 보통 1mm의 비를 1cm의 비로 환산을 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눈이 내렸다고 해서 그게 많은 양의 강수량으로 되지는 또 않아요. 거기에다가 문제는 뭐냐면 그걸 살펴야 돼요. 얼마나 많이 왔냐와 얼마나 한꺼번에 쏟아졌느냐. 아, 그러니까 그쵸. 총량과 강우의 강도, 예. 강설의 강도는 되게 다른데 최근의 패턴이 뭐냐면 좀 골고루 좀 지속적으로 내려줘야 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많이 내리고선 증발해버리고 예. 말하면 그러니까 극한의 기후들이 많이 나타난 거죠. 그렇네요. 예. 그래. 아까 우리가 이 얘기를 했던가요? 그 습도가 낮으면 왜 불이 잘 나는지 습도에 대해서 뭔가 재미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예. 아 이걸 어떻게 또 재밌게 얘기를 하지? 보통은 그러니까 습도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물이 얼마나 있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기 중에 물의 양이 적어버리면은 건조한 거고 그러면 습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건조한 공기는 산소를 압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불이 붙었다면 뭐냐 연소 속도가 확 완전 그게 거의 번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건조할 때 불이 났을 때는 연소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좀 중요한 그 이제 요소이라는 거 조심을 해야 되라는 것인 거고요. 예. 그리고 일단은 이제 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바람 얘기도 이제 하겠지만 예. 바람이 많이 불 수밖에 없는 또 계절이에요. 왜냐하면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결국에 바람이 왜 부는지 아세요? 바람에 이게 되게 생각보다 기상캐스터들 하는 그 온도 차이 때문에 부나? 맞아요? 맞아요. 오. 문과적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지구과학 잘했을 것 같아요. 기상캐스터들한테도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 우리가 왜냐면 바람 늘 불잖아요. 근데 네. 바람에 부는 과학적인 원리가 결국에는 기온 차이로 인해서 부는 거예요. 근데 상하간에 겨울 공기와 지면은 금방 또 태양으로 인해서 따뜻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상하간의 바람도 강해지고 네. 그다음에 수직적인 바람도 수평, 수직적인 게 다 강해져요. 음. 그렇기 때문에 바람도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악조건이긴 하죠. 네, 네. 그 마음의 바람은 왜 부는 겁니까? 외로워서 누가 그렇게 마음의 바람을 만들까? 누가 이렇게 온도 차 열받고 막 기분 좋고 이걸 만드는 거죠. 그때도 몸에서 열이 나요, 진짜. 기온 변화가 체온 맞아요. 변화가 있어, 맞아요. 진짜. 기분 좋아요. 야, 모든 거를 과학적으로 해석해요 우리 윤아 씨는. 아니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게 생각나. 그 공기가 대표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동하고 찬 공기 내려오고 약간 이 예, 그 맞아요, 맞아요. 그림이 딱 맞아, 기억이 그림, 아니 그림. 이거를 났어요. 어떻게 기억해요? 저는 제가 기상적으로 하니까 다시 공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기억을 하시나요? 몰라요. 그 장면만 생각이 났네요. 그러게요. 아. 지구과학 선생님을 좋아했나 봐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람 얘기 그래요.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해보죠. 3월 되면은 이게 뭐 좀 바람이 강해지는 시기 방금 얘기하셨는데 이 바람에 대한 피해도 많고 이건 어떻게 좀 막을 수가 없는 건가요? 실제 그러니까 보통 양간지풍, 예. 양강지풍이라고 해서 양양과 어. 고성간, 양양과 간성간에 부는 이제 바람이라고 해서 아 이게 그거예요. 네, 지명이에요? 지형적인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뭐 오타여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음. 어느 기자가 오타가 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음. 그 지역과 비슷한 그 지역 사이에서 부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LA 산불이 남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강원도 동해안 지역과 오랜 기간 동안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 지역 LA 지역 같은 경우에도 건조한 시기가 있긴 한데 지금은 그 시기는 아니다. 라는 점이 하나가 비슷하고 두 번째는 강한 바람. 그 지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한 바람이라고 해서 시에라네 바다 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한 바로 바뀌는 바람, 서부 해안가를 직격을 하는데 이 바람이 산타아나라고 이르는 바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간지풍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맘때 부는 강풍이기 때문에 갑자기 부는 바람이 아니거든요. 전에 강원도 지역에 기록적으로 기록이 남는 거의 재난 수준이었던 게 2020년대 고성 강릉 산불이었어요. 이때 어마무시했죠. 아, 예. 이때 어마무시했는데 그때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기상청에서 얘기를 했어요.
있어요. 양간지풍, 양강지풍이 부는 그 시기다. 이번 주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 시기에 불이 났었어요. 과거에 낙산사 불타고 막 이랬던 그때 시기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보가 나왔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잘 그 바람이 부는 시기와 요런 특히 그 전만 좀 잘 주의만 해도 사실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예보가 있었는데도 그때 그렇게 화재가 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뭐 쓰레기 소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뭐 전기에서 불꽃이 튀어가지고 하는 뭐 그런. 그러니까 이 지금 건조한 상황에서 실온 습도가 아까 그 오랫동안에 누적된 건조도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기상청에서는 실온 습도가 35%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이 되면은 건조주의보, 25% 이하가 이틀 이상일 때는 건조경보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실온 습도가 50%만 돼도 아래로 떨어져도 불이 잘 나요. 잘 붙어요. 40% 이하는 쉽게 꺼지지 않고. 네. 근데 30% 이하면은 자연 발생적 발화. 그러니까 꼭 스파클이라든지 담배꽁초에 불씨가 없어도 불이 붙을 수 있는 거는 자 또 과학 시간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학창 시절에 요즘에도 그 실험을 하나 저희 아이들은 그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검은 도화지에 막 운동장 다 나가서 그 볼록 렌즈에다가 네. 햇빛 모아가지고 맞아, 그랬잖아요. 맞아. 오 진짜 불 붙는다 이랬잖아요. 맞아요. 그게 무심결에 등산을 갔던 등산객들이 페트병에 남은 물통을 놓고 버리고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얘가 볼록렌즈 역할을 예. 하고 그 검은 도화지는 마른 나무까지 수분을 다 대기 중에 예. 빼앗겨 버린 얘네가 햇빛이 모아지면서 불씨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건조 경보면은 예. 엄청 심각한 거죠.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거 저희가 리액션이 작은 이유 아시죠? 지난번에 하셨거든요. 이게 나 한조에도 지나침이 없죠. 예, 지나침이 맞아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조에도. 그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맞아요, 맞구나. 맞아요. 막 그래. 한조에도 지나치 예.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 칼럼니스트님 요거 우리 팬현상 갑자기 우리 지구과학 때 옛날에 생각났던 게 지금 한번 제가 적어봤는데 요 팬현상도 지금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양간지풍과 양강지풍이 팬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북서풍, 그러니까 바람이, 그러니까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게 되면은 주로 이제 호남이나 제주도 지역 쪽에 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쳐다봤어.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게 째려보고 되면은 있어가지고. 서풍의 바람이 불게 되면은 이 서풍의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게 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람은 산을 한번 넘으면 성격이 바뀌어요. 예. 고온 건조. 그러니까 보통 산으로 넘을 때쯤이 되면은 그 지역에 산에서 비를 한번 털고 얘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뺏겨요. 예. 그러면서 고온 건조해지고 바람도 강해지는데 그럼 언제 서풍이 강하게 부느냐? 이번 주를 왜 또 조심해야 되고 이걸 예측할 수 있냐면요. 우리나라 남쪽에는 고기압, 북쪽에는 저기압. 그래서 남고 북저형. 이것도 뭐 학교 다닐 때 남고 많이 북저형, 많이 겨울에는 뭐 들었어요. 서고 동저형이다. 뭐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한파가 좀 강했을 때는 서고 동저형, 서쪽에 고기압, 동쪽에 저기압. 네. 그러면은 지금 유튜브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맞아, 이거 고기압은 나왔었어. 시계 방향. 그럼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면은 마치 톱니바퀴로 북풍을 끌어내려요. 근데 얘가 반대로 이렇게 갔어. 그러면은 북쪽에 저기압이면 이렇게 불어요. 남쪽에 고기압은 이렇게 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서풍을 끌어다니면서 예. 굉장히 서풍이 강하게 부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는 대신에 요 바람이 산맥 타고 넘으면은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이번 주가 지금 그런 기압 배치예요. 혹시 대치동 학원가에서 연락 안 오십니까? 일타 강사. 그러니까 지구과학 일타 강사 이런 걸로.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또 아니긴 해요. 근데 요즘에 너무 정말 괜찮으신 선생님들 너무 많아요. 아니 지금 우리 문자 주셨어요. 7280님이 맹소용님 말씀 귀에 쏙쏙 들어와요. 딴짓하면 혼날 것 같은 똑 부러지는 매력이 있으세요. 기상 정보들 같이 또 감사합니다. 있으면 이렇게. 또 한번 탁 째려보잖아요. 학생들이 공부 잘할 것 같은데 이건 지구과학 점수 잘 맞을 것 같아요. 아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럼 이제 오늘 바람 얘기, 뭐 건조주의보 얘기 이럴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좀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그 동안에 많은 화제가 또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대로 계속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산불 발생 위험률은 높아져요. 1.5도 상승하면은 산불 발생 위험 8.6%, 2도 0.5도밖에 안 올랐는데 무려 13.5%가 증가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기온이 높게 되면은 대기 중으로 빼앗기는 수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산불 발생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세는 멈출 수가 없어요. 연중화 그리고 한 번 발생하면 대형화 그리고 이제는 산림 나무만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도심 곳곳에서 그러니까 산불이나 이런 화재에 내성이 강하지 않은
대비가 강하지 않은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일단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내 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산불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고 그러면 뭐 라디오에서도 수시로 캠페인하고 텔레비전에서도 계속 수시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반복적으로 말씀드린다라기보다는 지난번에도 왜 제가 지진 얘기하면서 막 지진할 때 머리 숙여서 뭐 이런 거는 많이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저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다라고 하고서 지진 체험관 가라고 했잖아요. 제가 강원도에 그 여름에 휴가를 일부러 강원도로 갔던 게 아이들이랑 불난 곳을 좀 데려갔어요. 화재 현장에. 네, 화재 현장을 좀 데려갔더니 아이들이 그 화재에 대한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인식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한번, 그러니까 내가 당해서 체감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이게 얼마나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그러니까 100년의 산불이 3초간으로 다 타버릴 수 있는 건 엄청난 또 재앙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10년 동안의 그 발생 산불 건수를 보면은 거의 다 뭐 쓰레기 소각, 뭐 담뱃불 실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주의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관련 기관 관계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전기 스파클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없는지, 뭐 각자의 역할로 인해서 좀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좀 하셔야 되겠지만,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화재의 심각성을 좀 인식을 하시고 내 부주의로 좀 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거는 지금 엄청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이렇게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아이들 데리고 현장 가보는 것도 이제는 위험하진 않으니까 좋은 교육 겸 경험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날씨 이야기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맹소영 컬럼니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